안녕하세요. 2학년 10반 최영철입니다. 오늘은 콜드큐어 시스템에 대해서 선행학습을 진행해 볼 텐데요. 콜드큐어 시스템이라는 아가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실리콘을 이용한 콜드큐어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콜드큐어 시스템이라는 것 자체가 유입상용법, 그러니까 유동성을 가진 레진을 이용해요. 중합하는 방법이 있는데, 보통 임상에서는 이 실리콘과 아가를 주로 사용합니다. 시스템의 콜드큐어 시스템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시간이 적게 걸리고, 또 이제 파절의 위험이 적기 때문에 훨씬 안정적이고, 또 소모 재료인 플라스터나 뭐 이런 것들의 낭비를 줄여주고 훨씬 적게 사용할 수 있고, 또 이제 피니싱 타임이 짧아지는데, 이제 완료 후에 뭐 따로 이렇게 거칠어진 면이 크게 있는 게 아니고, 이게 팔리싱 같은 부분도 빨리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작업 시간이 단축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가 같은 경우에는 또 재사용도 가능하고, 한 분릿이 의지사항이나 뭐 인공지의 파절 위험성이 없기 때문에 훨씬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형상에서 이제 중합이 돼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 모형도 파절되지 않는 장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콜드큐어 시스템들을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콜드큐어 시스템의 과정들을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어, 이제 어, 유입상용법에 이제 필요한 도구들이나 재료들로는 플라스크, 플라스크가 필요하고, 이제 주입구와 배칠로를 뚫어줄 수 있는 커터가 필요합니다. 또 인공지의 왁스를 제거할 수 있는 재료가 필요하고, 트레이 같은 거에 인공치를 놓고 이제 왁스를 제거하게 되는데, 그렇게 된 기구들이 필요하고, 또 이제 아가 탱크가 필요합니다. 아가 탱크에 들어갈 아가도 필요하고, 또 이제 중합이 될 때 압력하에서 중합하기 위한 중합기가 필요하고, 이제 레진 분리기가 필요합니다. 또 아가와 인공치가 잘 붙지 않을 수 있으니까 아크릴 본드로 이용해서 이제 잘 붙여서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이제 레진이 필요합니다. 이제 그러면 모델을 보면, 일단 아가 콜드 큐어를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모형에 약간 트리밍이 필요한데, 어, 너무 높거나 너무 넓은 모형은 안 되고, 또 그렇기 위해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4mm 정도의 보더를 보존할 수 있게 트리밍을 해서 이제 플라스크 내부에 들어갈 수 있게 준비를 해줍니다. 음. 그리고 이제 레진칠을 사용하는데, 유지를 주기 위해서 보통 도브테일이나 이런 형태로 유지를 부여했는데, 여기서는 보통 덴처벌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음, 전용 뻐가 있습니다. 전용 뻐가 있어서 그 전용 뻐를 이용해서 치조제 부위에 어, 유지를 주기 위해 이렇게 연마를 하게 되면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유지 형태가. 그, 음, 그, 음. 그리고 이제 나비치 모형을 이제 플라스크에 놓기 전에 이제 보더 부위를 완전히 실링해서 새는 곳이 없게 실링을 한 후에 이제 플라스크에 올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 아가를 아가 탱크에 넣고 92도에서 용융을 시켜줍니다. 근데 이 온도에서 바로 사용은 불가능하고, 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용 온도는 48도씨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래서 48도씨까지 온도를 내려주고 이제 48도씨에서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이전에 22도 실온 정도의 모형을 소킹 시켜줘서 어, 이런 아가의 수분을 뺏어가는 현상을 방지해주고, 또 소킹할 때 완전히 소킹을 시키지 않고 적당히 높이로 소킹을 시켜줍니다. 네. 그리고 이제 모형상의 정확한 위치에 나비치를 올려놓고 이제 플라스크를 닫은 다음에 아가를 이용해서 이제 플라스크 내부에 이제 아가를 부어줍니다. 48도씨의 온도를 가진 아가를 이렇게 부어주고 이제 그리고 이제 쿨링을 시키는데 아가 같은 경우에는 수분을 이용해서 찬물을 담가주는데 이때 교환면 높이까지만 물의 높이를 정해줍니다. 그 이유는 그 전체적인 동시에 굳혀지는 것이 아니라 모형상의 중요한 부위인 이 부위들을 먼저 경화가 되고, 그 다음 이제 위에서 이제 수축 보상을 받으면서 굳어지기 위해서 이제 교환면까지만 물의 높이를 정해줍니다. 이제 그렇게 굳혀준 다음에 함을 분리해서 뚜껑을 열어서 이제 스파츌라 같은 도구를 이용해서 가볍게 이렇게 손으로 뺄 수 있는 형태로 아가를 살짝 제거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손으로 뽑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뽑게 되면은 레진 깨끗하게 이렇게 제거가 되는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레진 전입하기 위해서 이제 주입로와 배출로를 뚫어줍니다. 커터를 이용해서. 그래서 보시면 가운데가 주입로고 양쪽이 배출로입니다. 주입로와 배출로를 뚫어주는데, 보통 주입로와 배출로 구멍을 보면 배출로보다는 주입로의 구멍이 좀 더 크고, 높낮이로 보자면 주입로의 구멍이 약간 더 높이 형성되는 게 바람직합니다. 커터를 이용해서 제거해 줍니다. 이제 아가의 인공치를 커터를 이용해서 이제 주입로를 이렇게 형성을 해줍니다. 주입로는 이제 총위치와 국부 위치에 따라서 좀 다르게 되는데, 이 그림을 참고해서 보면은 이제 주입로와 배출로 이렇게 방향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주입로를 이렇게 왼쪽 그림과 같이 잘못 형성하게 되면 흐름성에 의해서 이렇게 기포가 생길 수 있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오른쪽과 같이 이렇게 완전히 흐를 수 있는 형상을 제작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왁스 나비치에서 인공치를 분리해서 트레이에 올려놓고 이제 인공치에 있는 잔여 왁스를 깨끗이 처리해 줍니다. 이때 이렇게 처리를 하고 다시 아가의 인공치를 삽입하게 되는데, 내 마음대로 이렇게 잘 되지 않는다면 아크릴 본드를 이용해서 이제 인공치를 아가 내에 식립시켜 줍니다. 그리고 이제 모형을 소킹 시켜 주는데, 실온에서 한 20분 정도만 소킹 시켜서 이제 레진 분리제를 발라줍니다. 레진 분리제는 지나치게 많이 발라서 이렇게 흐름성을 가진 액이 보이지 않게 적당히만 발라주고 이제 흐르지 않는 상태로 해주고, 이제 플라스크에 위치를 시킵니다. 다시 모형을 플라스크에 위치시키고 이제 레진을 전입시킬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부여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레진을 계량해서 부피비와 부피비, 무게비 이렇게 정확히 계량을 해서 레진을
혼합하고 이제 플라스크 내부 속으로 레진을 전입시킵니다. 그래서 플라스크 내부에 레진이 들어가게 되면 보통 이렇게 윤기가 있는 상태가 되게 되는데, 이때 바로 압력 중압을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 바로 시키는 것이 아니고, 레진을 보시게 되면 지금 윤기가 있는 상태인데 윤기가 사라지면서 오목하게 들어가는 시점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5분 내지 6분 정도가 있으면 이렇게 레진이 광택이 없어지고 오목해지는 시점, 이 시점이 중압이 시작되는 시점인데, 이때 압력 중압을 실시해야 된다. 이 전에 먼저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5, 6분이 지난 후에 실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압력 중압 내부에서도 또 55도의 물 정도로 압력 중압을 시키는데, 이때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물을 전체를 다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또 교환면 부위까지 물을 채우는데, 그 이유는 아까와 같이 수축 보상을 받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환면 높이 정도로 물을 채워서 압력 중압기 내부에서 이렇게 중압이 끝나게 되면 이런 깨끗한 모양의 의치가 나오게 됩니다. 이때는 뭐 깨끗하게 나와서 이제 뻘을 이용해서 이제 주입로와 배출로를 정리해주고, 이제 러버로 이용해서 부드럽게 낮은 로우 속도로 부드럽게 면을 연마해주고, 이제 모든 면의 연마가 끝나면 이제 퍼미스를 이용해서 깔끔하게 해주고 이제 루즈로 이렇게 하게 되면 깨끗한 의치가 완성되게 됩니다. 오늘은 콜드큐어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봤는데요. 콜드큐어라는 시스템을 이용하면 작업 시간도 줄어들게 되고 훨씬 연마나 이런 과정에서도 깨끗하게 나올 수 있다는 장점을 많이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저희가 직접 한번 해보면서 이래서 어떤 것이 석고를 매몰하는 것과 다른 건지 직접 해보면서 느낄 수 있게 될 것 같아서 훨씬 기대가 됩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이 과정을 이용해서 여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다른 과정들을 한다는 것에 좀 기대가 됩니다. 제가 이제 동영상을 조금 늦게 올리게 되었는데, 이 과정들이 오히려 더 수업에 가깝게 들어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도 해보고 있다. 이제 수업을 들을 때 좀 더 집중해서 들을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